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얘기들이 좀 많았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통령이 당선 뭐 됐다 안 됐다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선거운동할 때부터 바이든이 워낙 연로하고 그리고 지금 정신도 뭐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으니 여차하면은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옛날부터 있었죠. 그래서 이제 카멀라 해리스가 어쩌면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갈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뭐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여론 조사가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표가 하나 있는데요. 44.3%가 favorable, 그러니까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 호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46.3%는 unfavorable, 그러니까 호감이 없다, 비호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호감이라고 대답한 국민들이 호감이라고 대답한 국민들보다 한 3%포인트 더 많다. 이건 저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둘 다 과반수는 미치지 못한다. 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곳에서 이런 집계를 해놓았는데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좀 특이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여론조사를 할 때도 있지만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조사 해놓은 자료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그것에 대한 평균을 내가지고 전체적인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여론조사의 트렌드를 읽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곳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숫자는 단순하게 어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숫자라기보다는 종합적인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이 해놓은 조사들을 종합해서 평가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이코노미스트와 YouGov라는 데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은 해리스가 백인 남성, 특히 대학 학위가 없는 남성과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백인 여성 사이에서도 상당히 비호감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 데이빗 팔레올로고스라는 이 서포크 유니버시티의 정치연구센터 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호감도가 높았지만 45세 이상이나 연간 10만 달러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었다. 누구인지 해리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10만 달러 이상 벌지 못하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한테서는 이 인기가 없다. 해리스가. 그리고 45세 이상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도 인기가 없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라든가 돈을 잘 버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좀 인기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팔레올로고스 교수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가을 바이든을 지지했던 5명 중에 1명꼴로 해리스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거나 그녀에 대한 의견 자체가 아예 없다라는 답변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을 지지하지만 그중에 한 20% 정도는 해리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일부 2020년 바이든에 투표한 유권자들이 더 나은 선택이 있다고 생각했거나 정책적 이유나 실적상의 이유로 그녀를 좋아한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실 부통령감이라고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통령들은 어지간해서는 언론의 조명을 잘 받지 않죠. 뒤에서 바쁩니다. 사실 대통령이 모든 조명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부통령들의 행동은 그렇게까지 눈에 띄지 않아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인식이 강하게 되지 않는데, 근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호불호가 그렇게 크게 갈리지 않습니다. 대체로 대통령 따라가죠. 대통령이 잘하면은 부통령도 같이 좋은 평가를 받고,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면은 부통령도 같이 인기가 떨어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얻고 있는 호감도라든가 인기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처져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국경 문제 저희가 지금 보아서 알죠. 몇 달을 와라 했는데 끝내 가지 않고 있다가 근본적인 원인을 하겠다면서 뭐 큰 소리 뻥뻥 쳐대더니 기껏 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do not come 뭐 이런 바보 같은 얘기나 하고 오고, 또 가가지고 또 현지에 있는 현지 주민들한테서 환대를 받았는데 you know 트럼프 won, 트럼프가 이긴 거 너도 알고 있지라는 환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오만 가지 창피나 떨고 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거 저래가지고 저 대통령직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설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설하는 그 자세라든가 말하는 말투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자기 태만의 능력을 보여줬다. 이그제미너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요. 자기 태만의 능력을 보여줬다. 일을 정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걸 자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을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이 된 케이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역사에 어떻게 있었는지 이거 한번 좀 저도 궁금해져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지금은 21세기입니다만은 20세기에 들어선 이후로 부통령이었던 인물이 대통령의 그 다음에 임기 딱 마치고 부통령이었다가 임기 딱 마치고 출마해서 대통령이 딱 됐던 사람은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 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부통령이었는데 같이 있던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는 바람에 부통령이 나머지 자녀 임기를 채우는 대통령이 된 케이스는 몇 명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그렇고요. 켈빈 클리지라는 대통령도 그랬고 린든 존슨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본인이 같이 있던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면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 케이스. 그런데 이 세 명은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고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서 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인물들이고요. 근데 또 다른 반면에 뭐 헨리 월리스라든가 휴버트 험프리라든가 월터 먼데이, 엘 고어 이런 사람들은 부통령이었었지만은 대통령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런 케이스들이고요.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도 부통령이었는데 처음에는 안 됐지만 한 타임 걸러서 이번에 대통령이 됐죠. 닉슨도 그랬습니다. 닉슨도. 닉슨도 부통령이었다가 첫 번째 대선 도전에는 실패했다가 그 다음 대선 도전에서 대통령이 되는. 닉슨하고 바이든하고 좀 많이 닮았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긴 예전부터 나왔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결코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골드슈타인이라는 그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마이크 펜스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 해리스랑 아주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호감도가 43%. 그러니까 해리스보다 오히려 1% 정도 더 낮게 나왔고 비호감도는 46.3%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펜스의 지금 입지는 거의 뭐 카멀라 해리스의 입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집계가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이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2024년에 강력한 대통령 주자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8년을 연임을 했다고 한다면 2024년에는 마이크 펜스가 그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이구나. 이제 이럴 정도로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었는데 1월 6일 의회 사건 이후에 공화당 그리고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로부터 지금 버림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해리스와 비슷한 처지가 돼버렸다. 마이크 펜스 정도의 호감, 비호감 이 정도 수준을 지금 카멀라 해리스가 현재 받고 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지금 알고는 있어야 되겠어서 전해드렸습니다.